벌크업을 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라고 물으신다면 정답은 이거죠. 안녕하세요, 김진짜입니다. 오늘은 축구 선수들의 벌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벌크업이 뭐냐? 한마디로 근육량을 늘리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호날두, 살라, 이강인 같은 선수들이 벌크업을 해서 퍼포먼스가 더 좋아졌죠. 근데 메시, 부스케츠, 디마리아 같은 선수들은 벌크업을 안 했는데도 계속 잘했어요. 왜 어떤 선수는 벌크업을 하고 어떤 선수는 안 하는 걸까요? 그리고 만약 벌크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오늘 싹 다 파헤쳐 보겠습니다. 알았까? 벌크업에 성공한 선수들, 대표적으로 호날두가 있죠. 예전에 호날두는 키가 크고 삐쩍 마른 느낌이었어요. 근데 맨유 오고 나서 벌크업 겁나 해가지고 세계 최고의 선수 중 하나가 됐죠. 만약 그때 호날두가 벌크업을 안 했다면 지금 레벨의 선수가 될 수 있었을까? 개인적으로는 조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자, 벌크업 후에 월클이 된 선수는 또 있습니다. 바로 모하메드 살라. 첼시에 있던 시절의 살라는 영향력 있는 선수는 아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적응에 실패했지. 그리고 이탈리아에 임대를 갑니다. 근데 세리에 선수들이 평균적으로 덩치가 큽니다. 그래서 살라가 벌크업을 한 거죠. 그러다가 로마에서 자신의 존재를 점점 알리기 시작해요. 그러다 2시즌 만에 프리미어리그로 복귀해. 그리고 리버풀의 챔스, 리그 우승에 어마어마한 기여를 했죠. 살라는 지금도 몸이 엄청 좋아요. 확실히 전성기를 오래 유지하는 선수들은 다 이유가 있어. 자,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축구가 멈췄을 때 고기간을 활용해서 벌크업한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미넨의 고레츠카. 당시에 모든 경기들이 중단됐고 심지어는 팀 훈련도 못하게 했어요. 아싸 개꿀 쉬어야지 요런 생각하는 선수도 있었겠지만 고레츠카는 반대였죠. 맨날 피트니스 코치랑 연락하면서 웨이트 빡세게 한 거야. 그래서 몸이 짜잔 엄청나게 좋아졌죠. 오죽하면 헐크레츠카 그런 별명까지 생겼잖아. 자, 고레츠카는 벌크업 덕분에 축구도 더 잘해졌어요. 1920 시즌에 미넨이 트래블 할 때 역할이 엄청 컸습니다. 그리고 벌크업의 또 다른 효과라고 볼 수 있는 게 트래블 직후에 캘빈 클라인에서 모델 제안을 받았어요. 근데 그럴만해. 저 몸 봐. 나 같아도 고레츠카 팬티 따라 입는다. 벌크업을 안 하는 선수들, 대표적으로 메시가 있죠. 근데 메시는 벌크업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게 이미 그 몸으로 역대 최고의 실력을 보여줬잖아. 괜히 벌크업했다가 못해지면 어떡해. 메시의 몸이 겉으로는 평범해 보여도 엄청 강하고 빠릅니다. 밸런스도 좋고 슈팅 빠따 좋고 그냥 그 기능들 그대로 유지하게끔만 하면 돼. 디마리아 선수도 비슷해요. 딱 보기에는 툭 밀면 픽 쓰러질 것 같은 몸인데 실력만큼은 월클이었습니다. 한때 레알에서 디마리아밖에 안 보일 때가 있었다니까. 참 재밌는 게 디마리아가 나중에 맨유에 가서 조금 부진했어요. 그러니까 바날 감독이 야 벌크업 좀 해라 이런 거예요. 근데 이런 사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벌크업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디마리아는 파리 생제르맹으로 갑니다. 거기서 부활했죠. 그리고 보란듯이 카타르 월드컵까지 우승했습니다. 그러니까 벌크업을 안 해도 잘할 운명이었던 거야. 자, 벌크업이 필요 없었던 건 부스케츠도 마찬가지죠. 이미 그 몸으로 세계 최고의 수비형 미드필더예요. 근데 부스케츠는 메시, 디마리아랑 조금 결이 달랐던 게 메시, 디마리아가 민첩한 움직임을 위해서 벌크업을 안 했다면 부스케츠는 지능과 기술로 경기를 푸는 스타일이라 벌크업을 할 필요가 없었죠. 그리고 부스케츠를 지도한 모든 감독들이 부스케츠의 볼 배급 능력이 워낙 좋다 보니까 항상 볼을 많이 갖고 있는 전술을 썼어요. 그러니까 부스케츠는 신체 능력을 향상시키기보다 볼을 가졌을 때 그 기술 수준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했을 거예요. 자, 벌크업을 하지 않는 건 손흥민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손 선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몸이 무거워지면 둔탁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웨이트를 할 때도 가벼운 무게로 많은 양을 하는 걸 선호하죠.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는 넓은 공간에서 스프린트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몸이 가볍다고 느끼는 게 중요한가 봐요. 자, 그리고 참 재밌는 게 벌크업을 하려고 했는데 실패한 선수도 있습니다. 바로 토트넘과 리버풀에서 활약했던 피터 크라우치. 크라우치는 벌크업을 위해서 먹은 단백질 보충제가 작은 부상들을 유발한다고 느꼈대요. 그리고 100kg짜리 바벨로 스쿼트를 하다 보니까 자꾸 햄스트링 부상이 왔대. 저 허벅지 봐, 오게 생겼잖아. 그래서 당시 감독이었던 베니테즈가 크라우치한테 야야 너 운동하지 마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베니테즈는 선수들한테 웨이트를 좀 하라고 하는 편이래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예전에 베일이 인터밀란 상대로 헤드트릭한 경기 있잖아요. 그때 크라우치도 베일이랑 같이 토트넘에 있었거든. 그래서 크라우치가 궁금했던 거예요. 베일 저 녀석은 도대체 뭘 하길래 저렇게 운동 능력이 좋은 걸까? 그래서 맨날 관찰을 했는데 뭐 특별한 운동도 안 하고 그냥 토스트에 콩만 먹었대. 그래서 자기도 따라해봤는데 안 되더래.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타고난 게 크다. 자, 그리고 큰 근육을 타고난 선수가 또 있죠. 바로 아다마 트라우레. 정말 놀랍지만 이 몸이 벌크업한 몸이 아니래요. 동료들의 증언을 봐도 아다마가 무거운 거 들고 웨이트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진짜 그냥 유전이래. 그래서 제가 아다마의 가족 사진을 찾아봤습니다. 근데 역시나 어머님 아버님 체형이 땅땅하셔. 그리고 아다마의 친형도 몸이 어마어마합니다. 스페인 3부 리그에서 뛰고 있는 축구 선수거든요. 저 하체 보세요. 진짜 근수저라니까. 자, 그래서 아다마는 개인 트레이너가 짜준 맨몸 운동만 한대요. 전체적인 근육의 밸런스를 맞추는데 집중한대. 벌크업 해야 할까? 자, 먼저 축구 선수는 벌크업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요런 얘기를 합니다. 근육량이 많아지면 느려져요. 왜? 근육량이 많아지면 몸이 무거워지니까. 우리가 가벼운 걸 옮길 때보다 무거운 걸 옮길 때 더 힘들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느려질 수밖에 없다. 자, 축구계에는 요런 얘기를 믿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르셀로나 구단 관계자. 옛날에 네이마르가 바르셀로나에 갔을 때 근육량을 늘리려고 했대요. 근데 구단에서 딱 5kg만 늘려라. 그 이상 늘리면 느려질 수 있다. 요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리버풀의 아놀드도 벌크업한 이후에 수비할 때 필요한 그 민첩성이 많이 떨어졌다. 옛날에 날씬했을 때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과거 첼시가
감독이었던 사리도 선수들이 벌크업하면 느려진다고 믿었죠. 그래서 벤치프레스 같은 웨이트를 아예 못하게 했대요. 자, 하지만 벌크업 찬성론자들은 벌크업을 하면 더 빨라진다고 얘기합니다. 근력이 향상되니까 더 폭발적인 힘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벌크업 찬성론자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벌크업을 했는데 느려졌다? 그거는 너가 근육을 너무 빨리 키웠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원래는 근육량을 천천히 늘리면서 근력, 그러니까 그 무거워진 근육을 이동시키는 힘도 같이 길러야 되는데 근육을 너무 빨리 키우게 되면 힘은 안 늘고 그냥 덩어리만 커진다는 거야. 덩어리는 큰데 힘이 약하다? 당연히 느려진다는 거죠. 이 얘기는 이따가 더 자세히 할게요. 자, 벌크업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벌크업을 하면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지구력이 떨어진다. 왜냐? 근육량이 많아져서 몸이 무거워지면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당연히 오래 못 뛰죠. 마라토너 분들이 괜히 마른 게 아니잖아요. 근데 벌크업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정반대로 지구력도 좋아질 수 있다고 얘기해요. 벌크업하면 오히려 근육의 효율성이 좋아진대. 피로에 대한 저항성도 좋아진대. 그러면 달리기를 더 경제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아주 팽팽해요, 그죠? 자, 그리고 벌크업 반대하는 사람들은 벌크업하면 부상이 많아진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근육량이 늘어서 무거워지면 관절과 인대에 더 큰 부하가 간다는 거야. 그럼 부상당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죠. 그리고 근육이랑 힘줄이 비대해지면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대요. 그러면 관절 가동 범위가 큰 운동을 할 때 다칠 수 있겠죠. 근데 또 벌크업 찬성하는 사람들은 정반대의 얘기를 합니다. 근육이 관절과 인대에 가해지는 부담을 오히려 줄여준대요. 왜 가수 션님도 달리기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관절 나이가 20대래잖아요. 탄탄한 근육이 관절을 보호해 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양쪽에서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벌크업을 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라고 물으신다면 정답은 이거죠. 선수마다 다르다. 왜냐면 일단 선수들마다 포지션이 다르잖아요. 그 포지션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신체적 특성이 너무 다르다고. 그리고 포지션이 같더라도 플레이 스타일에 따라서 또 달라요. 누구는 민첩성이 중요하고 누구는 파워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각 선수마다 맞춤으로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수마다 타고난 신체 조건이 다르죠. 그런 거를 싹 다 고려해서 선수마다 벌크업 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벌크업 어떻게 해야 할까? 자, 벌크업을 하기로 했다면 정말 중요한 게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그 방법에 따라서 벌크업이 성공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거든요. 결론은 요겁니다. 단순히 근육의 크기만 키우지 말고 축구를 하는데 필요한 운동 능력, 즉 근력을 같이 키워라. 근데 그 근력이라는 게 범위가 또 넓어요. 자기 포지션과 플레이 스타일에 맞게 훈련을 짜야 돼. 예를 들어서 내가 중앙 미드필더인데 탈압박 능력을 향상시키고 싶어. 그러면 볼 받았을 때 4, 5m를 최대한 빠르게 벗어나야겠죠. 그러면 체육관에 가서 허리에 밴드 차고 폭발적으로 치고 나가는 훈련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만약에 내가 라인을 높게 올리는 팀의 센터백이다. 그러면 뒷공간 30m, 40m 스프린트하는 훈련 해야겠죠. 라모스처럼 언덕을 쭉 뛰는 훈련은 어떨까요? 그리고 골대 앞에서 헤더 많이 하는 선수라면 점프 높이를 높이고 채공 시간 길게 유지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체육관에 있는 요런 기계에 올라가서 스쿼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네 공원 가서 점프 해야지. 플라이오 매트릭 그런 거 해야지. 그리고 스포츠 과학자들이 항상 강조하는 게 그런 근력 운동들하고 유연성 훈련, 빠른 반응 훈련 그런 것들을 같이 병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운동들 간의 밸런스가 너무 중요하대. 그게 벌크업의 핵심이래. 자, 그렇게 전체적인 밸런스를 잘 유지하면서 벌크업을 제대로 한 선수가 바로 레반도프스키죠. 과거에는 마른 체형이었는데 도르트문트 때부터 벌크업을 했어요. 웨이트에서 근육량을 늘리는 동시에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유연성 훈련 이런 것들 병행해서 파워, 민첩성, 스프린트, 속도, 지구력, 유연성 다 잡았어요. 그 과정에서 아내인 안나의 도움이 컸다고 하죠. 안나는 피트니스 전문가이면서 영양사예요. 그러니까 맨날 붙어 있으면서 운동, 식단, 틱톡 촬영 다 챙긴 거지. 역시 와이프를 잘 만나야 돼, 나처럼. 사실 요즘은 스포츠 과학이 워낙 발달해서 많은 선수들이 레반도프스키 같은 제대로 된 벌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얄쌍한 선수가 빠르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몸이 큰데도 빠른 선수들이 너무 많아. 보면은 이강인 선수도 벌크업 하고 나서 엄청 빠르고 강해졌잖아요. 그래서 축구 자체를 더 잘하게 됐다고. 제가 볼 때는 그게 핵심이에요. 벌크업 왜 해요? 결국 축구 잘하려고 하는 거잖아. 세상에서 축구 제일 잘하는 메시가 어떤 운동을 하는지 보면 절대 무게 치는 데에 집착하질 않아요. 제가 훈련 영상 다 봤는데 무거운 덤벨이나 바벨 드는 거 한 장면도 없어. 들더라도 가볍게 빠르게. 그리고 개인 운동 하는 것도 보면 경기장에서 나오는 움직임들을 똑같이 반복하면서 그 수행 능력을 유지하는 데 집중하는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결론은 축구에 집중해야 된다. 자, 그리고 벌크업을 하는 선수들한테는 근육량뿐만 아니라 체지방도 중요합니다. 자칫하면 살크업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근육량 늘리는 동시에 체지방을 낮추면 스피드, 민첩성, 지구력 다 잡을 수 있대요. 그리고 부상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황희찬 선수도 체지방을 12%에서 8%까지 줄이니까 부상이 줄어들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체지방을 관리하려면 당연히 식단이 중요할 겁니다. 식단 관련 영상은 요거 봐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축구 선수들의 벌크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도 사실 뭉찬을 시작하면서 벌크업해야지 요랬는데 마냥 볼륨만 키울 게 아니라 운동장에서 내가 실제로 하는 동작들의 그 수행 능력을 올리는 데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참 축구는 알면 알수록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너무 재밌어.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음 축구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